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의열 투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일제에 맞서는 무장 투쟁의 방법은 대규모 전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무장 투쟁이 일제를 위협하고 일제 침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적은 규모의 폭탄 투척이나 암살 활동 등의 방법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1운동 직후에 만주 지역에서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의열단이 조직됩니다. 당시 의열 단원들은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암살, 파괴 중심의 투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1920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을 시작으로 21년에는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23년에는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26년에는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의거에 임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이들은 폭탄 투척 후에 대부분 잡혀서 고문 끝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거 활동만으로도 일제는 한국 통치에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의열단 외에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임시정부에 김구가 조직했는데 당시 임시정부는 내부 분열과 재정 부족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시정부가 무의미하다는 주위의 시선을 불식시키고 독립운동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인 애국단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봉창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봉창은 독립운동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인물로 일제 식민통치 속에서 자신은 영원히 차별받는 조선인으로 살아야 함에 크게 분노해서 한국의 독립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중국에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상하이를 기습 점령하고 그곳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때 윤봉길은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서 일제의 주요 장군들과 고관들을 처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윤봉길의 활약상은 중국인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특히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조직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 목숨이라지만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자신이 생각했던 올바른 길로 가려 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분들의 의거 활동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